풀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랜더 NH10이라는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오늘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대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 두 대를 연결하는 이 특이한 이 상황을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영상은 심화 활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화편 들어가기 앞서 저는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안양에 있는 오랜더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전진우 책임연구원님을 만나서 직접 궁금했던 기술적인 팩트 체크를 했고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오디오 기기가 아닌데 마스터 클럭 입력을 받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 제품을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 광전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리니어 전원부는 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차폐 그런 회로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개발자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세부적인 포인트에서 배려가 많이 이렇게 신경 쓴 제품이라는 점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은 제품이 동작하는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제품이 동작하는 기준 타이밍을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클럭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기준 타이밍이 변하기 때문에 동작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이 클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안정한 클럭은 노이즈 발생 원인이 된다고도 해요. 사각파가 클럭을 통해서 발산이 되는데, 라이징 엣지의 라이징 타임, 상승하는 시간이 이상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폴링 엣지는 순간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그게 이상적인 사각파 파형인데, 순간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그것도 시간축으로 지연이 일어나게 되고요. 폴링 엣지도 슬로우 레이트가 낮으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니까, 라이징 엣지가 라이징 타임이 슬로우 레이트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빠르게 순간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그것도 시간축으로 지연이 일어나게 되고요. 폴링 엣지도 슬로우 레이트가 낮으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니까 이것도 시간축 의미에서 지연을 일으켜서 지터가, 에러가 생기는 그런 노이즈 발생 원인이 됩니다. 위상 차이도 이게 지연 때문에 위상차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지터 특성과 위상 특성이 안 좋은 클럭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허브는 수신단 기기에서 안 좋은 노이즈로, 부하로 작용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클럭을 쓴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PLL 루프에서 위상 동기화를 위해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터 저감을 위해서도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행동들이 DAC 입장에서는 연산의 부하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더 NH10 같은 경우는 내부 클럭에 오븐 컨트롤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OCXO라는 고급 부품을 사용을 했고요. 심지어 이거를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토믹 류비드 클럭 같은 그런 외부 클럭 10MHz 사양의 50임피던스 규격의 케이블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OCXO를 교정을 해가지고 롱텀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그런 설계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단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디지털 신호는 시그널 인테그리티라는 측면에서 임피던스 매칭 정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수신단 NH10에서 그 10MHz 신호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사가 돼서 다음 신호와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임피던스 매칭 정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오랜더 본사에서는 50옴 임피던스 매칭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광 방식의 광절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뒤로 돌렸고요. 외관 설명, 지난 영상에서 후면 설명 드릴 때
광 포트, SFP 포트가 이렇게 두 개씩 자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포트를 통해서 이 제품 기본으로 번들로 들어있는 광 케이블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를 각각 연결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광 모듈로 서로를 연결을 했고요. 둘 간에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제품에는 7배 필터를 통해서 공유기, 뭐 통신사 공유기 같은 거를 이쪽에 꽂으시고요. 광절연을 통해서 NH10 두 번째 NH10에 연결이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오디오 기기들을 연결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 광절연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균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포스트잇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건네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균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균에 오염된 쪽지를 건네주면은 뭔가 무균실이 오염이 되겠죠? 광절연 방식은 유리창 너머로 뭐 7, 5, 3에 1, 2, 3, 4 이렇게 해도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쪽에 있는 오염 정보랑 저쪽 무균실 유리창 너머의 사람과는 정보는 전달이 됐지만 뭔가 이런 오염 물질은 전달이 되지 않는 그게 광절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신호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광으로 신호를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보시면은 여기에 광으로 변환하는 트랜스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광으로 변환이 돼 가지고 이쪽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공유기가 SMPS 아답터 같은 걸 쓰고 노이즈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서 광절연으로 신호만 순수하게 두 번째 NH10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깨끗한 이더넷 신호만으로도 충분히 재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더 개발자 미팅 하면서 또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요. 이 기본으로 광 모듈 제공되는 이 광 트랜시버 모듈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웬만한 제품은 오랜더에서 다 미리 구입을 해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칩셋을 선별을 해서 그 회사 제품을 채택을 해서 기본 번들선으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리뷰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 브랜드의 SFP 케이블을 넣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순정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상당히 비싼 고급 제품인데 순정 케이블이 품질이 상당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광 아이솔레이션, 광절연이 갖는 의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NH10을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대를 쓰실 경우는 지난 리뷰 시간에 이미 다뤘는데요. 한 대를 쓰실 경우는 공유기 같은 것들은 이 7단계 스테이징이 적용된, 필터링이 적용된 이 포트 4개 중에 하나 연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클럭 여유가 되시면은 연결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대를 쓰시게 되는 경우 SFP 케이블을 양단에 연결을 하시는데 꼭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쌓아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사 공유기랑 그런 나스 기기의 근처에 첫 번째 NH10을 놓아 주시고요. 이 SFP 케이블을 긴 것을 추가로 주문하셔서 두 번째 NH10만 오디오 시스템 근처에 배치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더넷 케이블로 길게 10m 이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안테나 효과로 외부 EMI나 RFI 간섭 신호들이 빨아들여서 이렇게 안 좋게 노이즈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광절연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LED 스위치가 온, 오프 토글 스위치가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영상 리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동작 상황이 궁금하시더라도 오프로 해놓고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정숙하게 노이즈 플로우가 가라앉고요. 오랜더 개발자분과 미팅을 했을 때도 충분히 여유로운 용량의 리니어 파워 전원부를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발생 원인 자체를 그냥 아예 싹을 제거해 버리는 게 낫다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더넷 포트 보시면은 리시브랑 샌드 때문에
그 녹색 LED랑 황색 LED가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게 전원부 입장에서는 별로 큰 부하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파형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마다 리플 노이즈로 뭔가 노이즈를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노이즈 발생하는 원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이 LED 오프 토글 스위치니까 하이엔드적인 그런 정숙한 음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오프로 놓고 쓰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기를 연달아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06이랑 나스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연달아 연결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 건너서 연결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이제부터 클럭을 붙이는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아주 극소수 분들만 선호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랜더 MC10이나 20 같은 그런 마스터 클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둘 다 클럭을 거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청 공간과 스피커 토잉 각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약간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과한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단, 그러니까 DAC랑 룬코어 뭐 이런 것들 연결되는 마지막 단에 이 클럭을 인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에 들어간 물량 투입이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이엔드 유저 아니고는 좀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좀 되게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대를 이렇게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해서 노이즈를 저감시킨 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청감상으로 들어보시고 나시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서 어쩌면 약간 설득 당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리뷰 끝나고 지난 영상에서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이 장점을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저도 두 개를 구입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시청 환경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개까지 이렇게 제품을 쌓아두고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시청은 여기 이곳 용산 셀렉트 매장에서 MSB 캐스케이드 DAC 그리고 할크로 이퀴녹스 이클립스 프리파워 사용을 했고요. 자리를 옮겨서 하이엔드 오디오의 성지 중 하나죠. GLV 3층 메인 시청실도 방문을 해서 YG 어쿠스틱스 소냐 XX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요. 프리파워 앰프는 블락 오디오의 제품 사용했고요. 그리고 MSB 캐스케이드 DAC 동일한 소스 기기 사용했고, 오랜더의 N50 플래그십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을 해서 NH10을 한 개도 연결해보고 두 개도 연결해보고 클럭도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청 테스트 진행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들어봤던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시청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 영상과 동일한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첫 곡은 존 아담스의 어쿠스틱 커버 앨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봤습니다.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Sometimes I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NH10 한 대만 연결했을 때도 충분히 좋은 재생음이었는데요.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광절연을 시킨 이 두 대 연결 상황에서는 소리가 좀 더 극적으로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NH10 한 대만 연결한 게 7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면 두 대를 연결해서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을 시킨 그 소리는 30의 재생 그 향상이 더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70 플러스 30으로 100 정도의 토탈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탄사가 나오는 재생음 수준으로 변모했다, 이러면 약간 과장일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극적인 변화가 상당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홀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묘사가 됐고요, 잔향음 같은 거요. 그리고 디테일 표현에서 존 아담스의 그 성대가 떨리는 듯한 그 미묘하게 떨리는 그런 느낌이 더욱 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음반에 수록된 그 디테일 남김없이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럭을 연결을 안 하면 저역 부분이 약간 좀 부풀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 존 아담스의 그 보컬이 홀턴과 자연스럽게 연결은 되는데 뭔가 저역 반응이 좀 부하지 않나?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클럭을 이 최종단에 하나만 연결한 경우 저역 부분이 잘 통제가 되면서 저역 해상력도 더 늘어난 느낌을 받았고요. 저역이 단정해지고 전 주파수 대역에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치 깔끔하게 잘 차려놓은 한정식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하이엔드적인 그런 냄새가 더 그 재생음에 잘 반영이 됐고요. 클럭을 연결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럭을 두 개를 걸었을 경우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이 GLV 시청실에서는 있었고요. 까르마를 이용한 이 셀렉트 시청실에서는 두 개 연결도 스피커 토인을 풀고 연결했을 때는 괜찮게 다가왔습니다. 현대음악을 재생할 때 클럭을 둘 다 연결하고 재생했을 때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시청실 크기라든가 스피커 세팅 상황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클럭을 하나 연결하는 게 좋은지 두 개 연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는 좀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두 개 연결하는 게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청음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정도로 처음 시청평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곡 Take 5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NH10 한 대로 연결한 재생음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 까르마 스피커로 들을 때 저역이 조금 너무 힘차게 나와서 저 스피커 사이즈 대비 너무 우렁차게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을 하면서 듣고는 했어요. 근데 두 대를 연결하는 순간 상당히 그 노이즈 플로어가 더 낮아지고 단정해지면서 스피커가 적절하게 드라이빙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이즈 플로어가 줄어드니까 심벌즈나 그 금관악기, 색소폰 소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됐고요. 그 디테일 표현이 한껏 더 살아난 느낌이 들어서 금관악기의 그 묘미,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기가 여러 개 섞일 경우, 예를 들어서 막 드럼이 파워풀하게 연주하고 금관악기가 열심히 불어대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악기가 좀 섞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대를 연결했을 때 좀 더 악기 하나하나가 더 잘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서 클럭을 인가하게 되면은요, 하나만 인가했을 때는 그 저역 대역이 단정하게 조금 정돈이 되면서 그 우퍼에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완전히 깔끔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성향의 저역이 잘 단정된 저역이 나왔고요. 저역 해상력이 뭔가 좀 더 개선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역의 디테일이라든가 그 음의 끝마무리, 반응성이 저는 클럭을 하나 걸었을 때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럭을 두 개 걸면은 조금 과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주파수 대역은 좀 더 소극적으로 변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두 개를 걸었을 때도 더 단정해지고 공간이 좁아질 경우 두 개를 걸었을 때의 세팅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스피커 토인을 많이 줬을 때랑 덜 줬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스피커 토인을 약간 풀었을 때 잔향음이 늘어나고 정돈된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클럭을 두 개 걸었을 경우는 스피커 토인을 조금 풀면서 그 잔향음이나 그 주파수 정돈 양을 조금 조절하면은 상당히 좋은 매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곡 감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편에서 들어봤던 동일한 곡,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들어봤습니다.
오랜더 NH10 한 개만 연결한 재생음도 충분히 음악적이고 잘 힘차게 잘 표현됐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근데 두 대를 연결하는 순간 노이즈 플로우가 더 떨어지면서 디테일 표현력이라든가 연주자의 완급 조절 같은 게 있어요. 피아노를 타건을 할 때 세게 내려친다든가 살살 연주한다든가 살살 내려쳐서 살살 연주한다든가 또는 바이올린 활을 켤 때 세게 순간적으로 힘있게 긁 때나 약하게 긁 때나 뭐 비브라토를 세게 걸거나 약하게 걸거나 이런 야금 상황에서의 미묘한 복잡 미묘한 풍부한 뉘앙스 표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완급 조절이 두 대 연결했을 때 정말 돋보였습니다. 이게 노이즈 플로우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청감상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연주자들이 능수능란하게 연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세 번째 곡에서 이 두 대를 연결했을 때의 진가가 더욱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세 번째 곡 듣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가 바이올린을 돋보이게 만들고 바이올린의 연주가 피아노의 연주자의 연주를 돋보이게 만들고 서로를 막 이렇게 윈윈하면서 주고받고 같이 합이 잘 맞아서 연주하는 두 명의 연주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흐뭇하게 감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클럭을 걸 경우 더욱더 저는 인상적인 좋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를 연결했을 때도 충분히 바이올린 재생음의 그윽한 잔향음, 배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클럭을 걸 경우 뭔가 저역이 안정되게 통제되고 정돈이 되면서 배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두 개 걸었을 때보다 클래식은 압도적으로 하나 건 게 저는 베스트 매칭으로 여겨졌습니다. 특정 대역이 정돈이 되면서 저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한 음으로 들렸고요. 제가 리뷰하는 동안 들었던 소리 중에 클럭 하나를 걸고 이 음반을 들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더 NH10을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하나만 리뷰를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대를 연결했을 때 그리고 클럭을 걸었을 때까지 시청을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고급 오디오도 많고 고급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많고 뭐 값비싼 스피커도 많은데 앞단에서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가 시스템 재생음의 방향을 결정짓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리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요. 사실 NH10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두 대나 동원했다는 거는 상당한 물량 투입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오 애호가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는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하이엔드 시스템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청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돼서 올라갈 건데 실제 방문하셔서 들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들으셨던 인상 깊게 들으셨던 곡들 레퍼토리를 준비하셔서 셀렉트나 GLV 같은 오랜더 대리점에 가셔서 시청을 부탁을 해보시면은 직접 들으실 수 있게끔 항상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꼭 한번 청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두 대를 도입하고서 상당히 조금 네트워크 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고요. 최적의 세팅을 찾는데 약간의 노력이나 시간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최저값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으로 통해서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라는 제품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뒷단의 재생음이 변한다는 거는 불변의 진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에 대한 변화는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하고요. 가급적 이 리뷰에서 다뤘던 이 곡들로 이 제품을 경험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앞에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